자, 내란죄 관련 재판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한 첫 형사 재판이 열렸는데요. 이 내용은 정화석 논술님께서 정리해 주시죠.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던데 이 과정에서 이 거대 야당의 패악질이라는 말을 굉장히 반복적으로 얘기했다고 그래요? 거대 야당의 패악질, 요게 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2일 담화에서 이제 꺼낸 얘기죠. 그러니까 이 거대 야당의 뭐 줄탄핵, 이런 그다음에 예산 삭감, 이런 패악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상계엄에 나섰다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논리였는데, 김용현 장관이 전 장관이 됐죠. 네. 이 12월 3일 계엄 이후에 이제 검찰이 자진 출두하면서 사실은 수사에 좀 협조적인 모습을 보였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진술을 거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야당의 패악질 이 논리를 갖다가 이제 시작한 게 그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12일 날 이 발표한 담화 이후에는 이제 거의 윤 대통령하고 궤를 같이 가고 있거든요. 네. 어제 첫 재판인데 보통 재판 첫날에는 이제 이 판사가 이제 공소 사실에 대한 이 피고인이 이제 인정하냐 안 하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쭉하니 절차를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보통은 이제 변호인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뭐는 인정하고 뭐는 인정하지 못한다 뭐 이런 식인데, 어제는 이례적으로 이제 김용현 전 장관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야당의 패악질을 막기 위한 조치였지. 그게 이 국헌문란에 해당하지 않고 폭동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비상계엄이라는 게 대통령의 고유 비상대권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법하게 사용이 되었고 나는 그에 따른 임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걸 갖다가 계속 네.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윤석열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상당히 또 불만을 드러내기도 하고 그랬다고 하네요. 자, 복경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거대 야당의 패악질이라는 주장을 8번이나 했다던데 김용현 전 장관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반성하지 않는 모습, 저는 법에서 더 엄하게 처벌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고 이것이 국회에 의해서 절차적으로 정당하게 중단되고, 그리고 나서 이것이 내란이냐 아니냐, 군사반란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어쨌든지 간에 죄가 명백하기 때문에 구속이 됐어요. 그런데 구속되는 그 과정에서 일종의 수사기관 쇼핑을 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일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검찰과의 어떤 사전 조율 속에서 검찰로 찾아간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초창기에는 서로가 살려고 말이 안 맞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는데, 지금은 이제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일정 정도 결집되고 하면서 힘을 얻었는지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논리와 거의 흡사하게 이제 주장을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 할 수 있죠. 해야죠. 그런데 법에 따라서, 법에 정해놓은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국회도 마찬가지로 국회의 권한 행사하는 겁니다. 이것 또한 법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 기준에서 봤을 때 야당이 대통령의 말을 안 듣는다, 기분 나쁘다, 이것을 패악질이라는 표현으로 써가면서 친위 구테타인 것처럼 보이는 계엄을 선포했다. 과연 이것이 지금 이 시대 대한민국에 맞는 대통령 행위로서 타당한지 저는 한번 스스로 반문하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은 본인의 죄를 면하기 위해서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일단 유죄가 인정되면 굉장히 중형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 저렇게 옥지를 부리는 모습을 보일 텐데요. 우리 국민들 보기에 좀 부끄러운 모습이고, 저런 분들이 대한민국을 운영하는 주요한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대한민국의 비극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자, 김재원 전 최고. 저는 사실 야당 때문에, 야당이 탄핵을 29차례나 발의하고 예산을 대폭 삭감해서 행정부가 움직일 수 없도록 만드는 이런 사태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그 사실 자체는 별로 공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당이 벌이고 있는 것은 분명 패악질이 맞고, 때때로는 반국가 세력과 비슷한 행태를 보이는 것도 맞아요. 솔직히 맞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이 이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끄떡거렸는데.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반국가 세력이라고 그래요? 민주당이 반국가 세력 같은 행태를 보인 건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적대적인 행위를 한 적도 있어요. 그거는 국민의힘이 한 거죠. 어쨌든 근데 김대중 대통령부터 시작된 민주당이 이렇게 망가진 것도 오늘날 거의 처음이라고 생각해요. 이재명 대표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이 집중되어서 오로지 언제 교도소 갈까 그것이 두려워서 지금 그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이는 그 당대표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아니 단식하고 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솔직히 이야기해가지고 그런 것이 지금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역사상 탄핵을 29차례 소추해가지고 지금 일단 8대 0으로 지고 있잖아요. 이제 아마 윤석열 대통령 그 탄핵도 5대 3으로 결정되면 민주당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면이 굉장히 그 지금 민주당이 뼈아프게 돌이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국방장관이 뭐 배악질이라고 하고 하는 것은 법정에서 하는 말이니까 무슨 뭐 대국민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무슨 이야기도 할 수 있는데 한번 돌이켜 보세요. 솔직히 좀 폐악질 좀 했잖아요. 그 헌재에서 나온 말이 있습니다. 국회가 탄핵권을 남용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12.3 그 계엄이 적법한 절차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무죄 받겠죠.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어요. 적법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절차적으로도 잘못됐고 실체적으로도 군인들이 총에 탄창을 끼는 상태로 국회에 난입하는 것을 다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법에 정해놓은 기준이 안 맞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여당과 협조가 안 돼서 워낙 화가 났다라고 고백을 하시는 것이 정당한 모습이다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아니 알겠습니다. 근데 국회의 권능과 절차에 따라서 탄핵 소추를 했으니까 탄핵 소추권을 남용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 논리라면 대통령 측의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헌법상의 계엄 선포권이 대통령에게 있고 그 요건 판단은 대통령이 하고 그리고 그 해제 요건은 국회에 있어서 국회에서 해제 요구를 하니까 해제했다는 거잖아요. 똑같은 논리로 갈 수 있어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게 이런 이야기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이야기라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뭐가 안 그래요? 그러니까 맞는데. 적법하게 계엄이 선포가 되었다라고 하면 적법하게 그것을 해제할지 말지는 또 국회의 권한인데 이게 상호 적법이 서로 그래. 윤 대통령 적법이 지금 인정된다라고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내란죄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의혹을 근데 받고 현재 그 탄핵이 된 것이고 네. 헌재에서 아주 중하게 현재 심판을 하고 있는 중인 것이고 그 다음에 국회에서의 탄핵은 헌재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일부 잘못된 면은 있어 보인다. 하나 이것이 탄핵할 만큼 중한 사유는 아닌 것 같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그래서 전혀 지금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문제가 되는 국무위원들의 탄핵에 대해서는 저희가 헌법재판소 탄핵이 아닌 다른 법적 고발이나 이렇게 해서 저희가 책임을 추궁할 겁니다. 아니 네. 그래서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대해서 적법 여부 요건을 충족했느냐 여부는 대통령이 판단한다고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에 대해서 조금 다른 생각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마찬가지로 탄핵 소추권을 남용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그냥 일방적으로 대입을 하면 다 똑같아진다 이 말이에요. 네, 어쨌든 뭐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첫 공판 얘기하다가 이 얘기가 좀 커졌는데, 자, 그 장면도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측의 변호인단이 재판 도중에 검찰 측이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호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호칭하라 이렇게 반발을 했다고 그래요. 자, 대통령은 국가원수이기 때문에 대통령 윤석열이라는 호칭이 부적절하고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불러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데, 자, 검찰은 호칭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으로 흐름을 끊으려는 것이다 이렇게 반발을 했다는군요. 자, 김재원 전 최고, 이것은 법정에서 부를 때는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개인을 부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네. 하는 것이 맞고 직위에 있는 그 직권과 관련된 직무상의 행위와 관련해서 부를 때는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그것을 호칭할 수는 있는데 문장상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은 문장 안에서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모르고 그냥 답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정도는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네. 좀 아마 신경이 날카로워졌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복경 의원님이 이재명 대통령이라 하길래 그 민주당에서 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싶었어요. 알겠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 얘기가 나왔네요. 넘어가겠습니다.